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권 기자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새벽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대통령의 만남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군사 긴장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치부 기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통령의 방미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주요 방미 일정부터 좀 짚어보시죠. 그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일정이 5박 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이제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6일 날 뉴욕으로 도착을 했죠. 뉴욕으로 도착을 해서 거기 현지에 있는 동포들 간담회를 가졌고요. 또 6일에 이제 뉴욕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으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또 이제 워싱턴으로 이동해서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한국전쟁 3전 기념비의 헌화 등의 행사를 가졌고요. 이제 아까 이제 한국 시간으로 7일 새벽이었고, 이제 현지 시간으로 7일,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후에 공동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어젯밤이었죠. 한국 시간으로 미 상하원에서 합동 영어로 이제 연설을 했고요.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이동을 해서 또 현지에서 한인들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10일 날 이제 서울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야 늘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만 이번은 특히 각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번 정상회담이 정말 이제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베 이제 정권이 지난해 12월에 이제 등장을 했고요. 또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2기, 그리고 중국도 이제 시진핑, 그러니까 후진타오에서 시진핑 대통령으로 이제 권력 교체가 이어졌고, 우리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게 그냥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교도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상대방을 보고 얼굴을 만나, 저 사람 이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만나서 실제로 얘기해보는 거랑 또 아닌 거랑 다르거든요. 일단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제 북핵 위기 상황이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12일에 북한이 3차 이제 핵심을 했고요. 근데 그때 3차 핵실험 때 북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 핵의 경량화와 소량화에 이제 성공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미사일에 실어 보낼 수 있을 만큼 탄두를 소량화하고 경량화를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북의 이제 핵이 실제로 무기화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북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우리 개성공단 닫혀 있죠. 이제 북의 위기는 점점 커지렸죠. 이제 여러 가지 정상들이 교체로 인해서 때로 의견 교환이 되게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그런 일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이제 뚜껑이 사실상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두 정상이 내놓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떤 겁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 때 했던 발언을 그대로 소개를 드리면요, 북한이 위기를 만들고 보상을 받던 그러한 시기는 이제 지났다. 우리는 외교적으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 일이 잘못되면 책임은 평양한테 있다. 평양은 자신의 약속과 의무를 지켜야 된다. 여기서 약속과 의무라는 거는 이제 북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 한반도에 이제 비핵화를 얘기한 2005년 9월 19일의 공동성명을 얘기하는 건데요.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북이 먼저 변해라. 니네가 벌써 변하면 우리는 도와주겠지만 전에 같은 그런 이제 달래기는 없다.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네. 당장 시선이 아마 북쪽에 쏠릴 텐데 북한의 공식 반응은 아직 안 나온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아직 공식 반응이,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조선중앙통신을 보고 왔는데요. 북한 관영이죠.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이제 고민할 것 같은데요. 보기 전에 이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짧은 이제 멘트인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도착을 해서 현지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 무시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아주 진짜 사실 북한은 요번 정상회담 때 자기네들한테 어떤 좀 더 본격적인, 좀 담대하거나 창조적인 어떤 제안을, 자기네들이 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아마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한미가 보인 입장은 상당히 단호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고민이 있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한반도 문제의 또 다른 당사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중요하죠. 사실 지금 이게 다 중요한 게 사실 북핵 문제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육자회담을 이제 구성한 다른 나라들은
북핵은 용인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불만이 이제 없는 듯 하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아베 총리를 만나서, 아베 총리가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그 이제 아베 총리의 최근의 역사 관련 그런 문제되는 발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스가 그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정례 브리핑 시간 나와서 정말 제가 이런 얘기 정말 똥 씹은 표정을 하고서 삼국끼리 대화에 우리가 뭐 코멘트 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은 또 이제 일본이 이제 전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은 일본은 이제 불편한 이제 기색을 좀 보이더라고요. 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명확한 어떤 뭐 멘트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저 북핵 문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한국이랑 그 미국이랑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지 이제 뭐 육자회담이 중요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중국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또 중국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코멘트 없이 이제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 같고 이게 중국의 생각과 되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시 일단 한미 두 나라로 돌아와 보면은 좀 시쳇말로 네.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한반도 해법이라고 하는 게 네. 상당히 썰렁하다. 네, 썰렁하죠. 시쳇말로 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썰렁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대한 거는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뭔가 창조적이고 뭔가 대담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시겠죠.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작년 이제 그 말에 그 대선 전에 이제 지난해 2월 29일에 229 합의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핵이랑 미사일을 니네가 동결을 하면은 우리가 영양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작년 2월 29일인데 이제 한 두 달도 지나기 전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그 은하 3호라고 자기네들은 이거는 미사일은 아니다. 이거는 인공위성이다. 이걸 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선 사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계약서에 이거 바로 뒤집어 버리니까 북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제 이명박 정권 때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나은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개성공단이 지금 닫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의 고위관계라는 외교부에 지금 대화라는 거는 미국이 대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좀 컨텍스트, 맥락적인 측면에서 좀 맞는 얘기는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주 북에 대해서 대화를 북이 이제 신뢰를 주지 못했으니까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개성공단 얘기를 하셨는데 마침 그럼 당연히 개성공단 그렇죠. 사태에도 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당연히, 보여지는데.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햇빛 정책이나 이제 이전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했던 사람들은 요번에 뭔가 이제 그 대담한 그 창조적인 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북이 왜 공단을 닫았냐라는 거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게 우리 언론들이 이제 이게 개성공단은 북한의 돈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닫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의 존엄을 모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김관진 장관이 이제 거기 남은 우리 근로자들 그래서 인질 구출 발언 뭐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신경을 긁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북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독수리 연습이 좀 지난 30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얘네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전쟁 심리학 연습인데 이걸 하는 기간에는 우리는 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북이 지금 대화에 나설 어떤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좀 이거를 풀어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전혀 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은 상당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지금은 상당히 많은 것이죠. 거기다가 또 이제 10일부터 우리 니미츠함이 미국의 이제 핵항모가 이제 부산에 와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련 끝나면 또 훈련이고, 그러니까 북이 어떻게 나갈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 한미 두 나라 사이를 놓고 보면은 뭐 다른 어떤 쟁점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어떻게들 정리가 됐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뭐 사안이 많은데요. 저 중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전자권 문제가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문제. 지금 2005년 12월에 이제 전쟁이 났을 때도 이제 우리 한국군으로 이제 작전권이 오게 되는 게 건데 지금 북한에 핵위기가 있으니까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이거를 더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정말 연기하려면은 아마 요번 이제 정상회담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도 이제 2년 이제 유예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아무튼 2년보다 빨리 하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은 아니고 아마 우리가 원하는 농축이나 그런 어떤 그 플루토늄 재처리, 사용화 해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지만 아무튼 좀 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 그리고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라든지 한미 FTA를 더 발전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그 전시작전권은 2015년 환수를 놓고는 사실 국내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이견들이 노출됐고, 특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는 그렇죠. 이게 좀 미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럼 일단 이번 정상회담으로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락이 됐다고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 보수 세력이 지금 핵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에서도 이게 약간 우리가 아무튼 작전권을 가져오는 거니까 이게 약간 평가를 해봐야 된다. 그 여하에 따라 어떻게 좀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정상회담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큰 일이 있지 않은 한 뭐 그래 인정이 될 거라 보이는데, 이제 하나의 쟁점은 뭐냐면 그럼 연합사, 그러니까 한미 연합사령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연합사는 이제 또 존치하는 거로 축소해서 존치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상 그 전시작전권이 이제 전환이 돼도 그 연합사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제 그 작전을 하는 거는 조금 제약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 미사일 디펜스 이른바 그 MD를 놓고는 그래도 두 나라가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좀 있었고 시각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그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MD라는 게 뭔지부터 말씀드리는 게 미사일 디펜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탄도탄 미사일을 쏘면은 이제 탄도탄 미사일을 이렇게 쏩니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이거를 뭐 위성에서도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지스함이라든지 이런 레이더에서 이 궤도를 추적을 합니다. 이제 탄도탄 궤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밑에서 이제 그 우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체계를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중간에 요격하는 체제를 말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이제 이것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제 한국이랑 같이.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사일 방어에 투자함으로써 함께 성공하고 함께 작전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만 들으면 이제 우리도 드디어 이제 MD 체제에 편입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들리는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런 방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 MD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한국을 이렇게 겨냥하는 그 미사일은 그 단거리 미사일이어가지고는 막을 방법이 상당히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걸 요격하는 거는 이제 한국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 괌을 때리는 미사일을 이제 우리 국토나 영해에서 이걸 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얻을 이제 실익은 별로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나 주변국들로부터 상당히 신경 쓰이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이제 공동성명에는 이게 상당히 모호한 표현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이제 이 MD를 말하는 거는 분명히 같은데, 이게 MD인지 아닌지 이제 모호한 구석을 남겨둔 것이거든요. 그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랑 이제 오바마 대통령 4년 동안은 적어도 이제 가야 될 거니까 미국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아주 이제 빼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호성을 남겨둔 채 그 공동성명에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 계속 우리한테는 압박이 될 것이고, 우리는 또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 모호성을 둘러싸고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북쪽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이른바 KMD, 한국형 그렇죠. MD 체계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입장의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어제 분명히 그 국방부와 청와대에서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우리의 이익은 없으면서 우리한테 손해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렇게 미국을 정중하게 설득을 해서 이 논의는 빼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아직은 이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압력이 계속 강해지고, 또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이제 주변국들을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방어해 준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동맹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고, 특히 한겨레 같은 이제 평화 군축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오늘 새벽에 박 대통령이 상하 양원에서 합동연설 했지 않습니까? 네. 박수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것이고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그러니까 좋은 이제 인상을 줘서 이게 나쁠 건 없거든요. 그럼 일이 당연히 이제 매끄럽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최초의 이제 여성 이제 리더십이잖아요, 한국에서. 이게 조금 약간 그게 약간 소구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차분하게 내가 되게 품격 있게 이제 연설을 하시는 게 이제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저희 되게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은 박수가 나오는데요. 그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데 그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부분이거든요. 불편한 주제죠. 네, 이거를 개정을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한 1, 2초 정도 정적이 흐르더니 또 이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나 그런 것에서 온 것이고, 우리 국익을 뭐 높이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그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뭐 저희 한겨레는 그 농축과 이제 그 제철이죠. 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꼭 그게 국익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지가 있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국익을 높이는 건 아무튼 좋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긍정적인 것이죠.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들을 다시 한번 좀 전반적으로 정리한다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 가장 큰 축이고, 그리고 한중 동반자 관계, 이 두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한미 동맹이라는 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아주 뭐 오늘 또 전문가들 말씀 들었지만 뭐 A 학점을 줄 수 있을 만큼 잘 된 것이고요. 근데 그 남북 관계라는 측면, 민족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북의 대화로 나오게 할 만한 유인이 좀 안 된 것이다. 물론 뭐 문제는 북에 있죠. 근데 북이 그렇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수로 놓고 봐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점수가 이제 뭐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 건 이제 각자 이제 독자분들께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두 나라 정상이 마주 앉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위기 국면을 돌파할 해법을 내놓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의 대북 메시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뭐 이 정도로 아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선비핵화론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 역시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되는 기존의 정책에서 별로 달라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뭔가 한반도 위기를 돌파할 어떤 극적인 출구를 기대했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이대로라면 당분간 한반도에서 냉전적 대결 분위기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는 한반도에서 이런 긴장과 대결이 장기화할 경우에 그 최대 피해자는 남과 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한미 두 나라,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 전환을 해줘야만 이 위기는 풀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긴장 문제에 대해서 길준영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을 마칩니다. 저는 정재권입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